데뷔한 지 오래되는 팀이어서 약간 처진 느낌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왜 이런 거예요? 몰랐어요? 이러면서 현아는 버블 바, 효정은 비눗방울 톡톡. 저 그때 진짜 섹시한 줄 알았어요. 아 이걸 얘기하는 게 안 되겠지 얘기하면? 안녕하세요. 차오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후배 왔어요. 오마이걸 효정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차오룸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DJ. 제가 DJ라서 DJ. 저도 모르게 청취자라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도 우리는 많이 못 봤지만 그래도 띄엄띄엄 봤었지 않았어요? 네네. 중간중간 뵀었어요. 그 음악 방송. 네네. 맞아요. 인사도 서로 하고. 저희가 완전 데뷔 초 때고 뭔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선배님 이렇게 못했지만 약간 이렇게 보고 서로 인사하는 네네, 인사하고 이렇게. 그때도 뭐 복도에서 인사하는 그 전통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선배님. 그때.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지고 네. 그때는 있어서 그래서 얼굴 다 알아요. 맞아요. 서로 인사하고 항상 그 오마이걸 보면 리더잖아요. 네. 캔디 리더라고 맞아요. 많이 소문났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웃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좀 우상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합창단 때부터 주입식 교육으로 좀 생긴. 그러면 집에 있으려 혼자 있을 때도 항상 TV 볼 때도 이렇게 요리할 때도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제가 혼자 있을 때 많이 안 웃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뭐 하다가 계속 웃는 그 근육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파 약간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나 지금 행복한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이미 약간 패치가 됐나 봐요. 웃는 근육이. 계속 웃으면 여기 조금 아프거든요. 여기 가끔 아파요. 여기 마사지 잘해야 돼요. 항상 내가 울 때 표정 보면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는 느낌? 진짜요? 언니도 그런 느낌인데? 아, 너무 진짜?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워서. 근데 나 혼자 있을 때는 안 왔어요. 혼자 있을 때 명상. 그냥 무표정. 효돌. 언니 킹덤 보셨다 그랬잖아요. 맞아. 다들 비장 1, 비장 3. 해맑게. 미쳐버려. 이거 떴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퀸덤 퀸덤 2019년 맞죠? 맞아요. 그때 오마이걸 퀸덤 너무 잘해가지고 엄청 사랑 많이 받았어요, 진짜. 그때 안무도 했잖아요. 맞아요. 저 너무 좋았는데 언니가 그 춤을 또 췄더라고요? 내가 췄어요. 너무 예뻐서. 왜냐면 춤 많잖아요. 네. 퀸덤 춤 그것만 췄어요, 제가. 웬일이에요? 나 방금 만나자마자 생각났었거든요. 그니까요. 그래서 그 영상 보여줬는데 그 트와일라잇이라는 곡을 안무 조금 바꿨잖아요. 맞아요. 거기. 이렇게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만들었었어요. 너무 재미있게 봤었어요. 그 보면서도 왜 피에스타한테 연락 안 오지? 또 하면은 나와주세요. 또 하면? 응. 연락 주세요. 진짜? 언제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멋진 기회이긴 한 것 같아요. 킹덤이라는 게 열정을 그냥 불태워주고 그리고 솔직히 약간 팀 여러 가지 나오니까 뭐라가 경쟁 관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잘하고 싶고. 그럼요. 평상시 사실 다 데뷔한 지 오래되는 팀이어서 약간 처진 느낌이 있지 않아요? 있지 않아요? 조금 있지 않아요? 있죠. 약간 좀 경험 생겼다 보니까 조금 여유를 가장한 편안함? 그래도 그런 데 나가면 약간 데뷔할 때처럼 정신 빡자 차릴 것 같아요. 완전요. 못 가지만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 이게 약간 경쟁력도 경쟁력인데 우리 팀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저희는 그거를 하려고 좀 그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퀸덤 때 뿌행하는 짤이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3위 발표하겠습니다. 오마이걸. 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온 짤이냐면 비밀정원이라는 곡으로 처음에 오프닝 대결처럼 처음에 이제 딱 만나서 첫 대결 곡이었어요 그게. 오. 내 안에
근데 다들 완전 마마 무대를 준비해온 거예요. 시상식. 다들 시상식 무대를 준비했는데 우리는 시상식을 잘 안 나갔던 애들이니까 그냥 음악방송 준비해온 거예요, 우리만. 그래서 딱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너무 초라한 느낌을 살짝 느꼈었는데 약간 우리는 약간 뭐랄까 그냥 원피스 입고 왔는데 네. 여기 다 드레스예요. 다들 그냥 커스텀 원피스 입고 온 느낌? 진짜? 네. 그러니까 마마에서 댄도 막 제대로 하고 음악도 다 편곡해서 오고 근데 우리는 원곡에다가 중간에 잠깐 그냥 이동 정도만 그냥 하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까지 본격적일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차 충격을 받았었는데 순서가 바로 나와요, 순위가. 그래서 우리 앉아가지고 막 순위 발표를 하는데 오마이걸 4위입니다 이러는데 6팀이었거든요. 저는 꼴등일 줄 알았어요. 그래도 괜찮은데. 그쵸? 생각보다 괜찮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우리가 막 뭘 잘했지? 그래서 그때 막 뿌잉 울었는데 그 짤이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네. 그래서 그때의 기분을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왜 울었냐? 도대체 왜 운 거냐? 그렇게까지 서글프게. 4등 했는데 울었어. 그러니까 좋아서 생각보다 우리는 너무 부족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불안했는데 4위. 맞아요. 약간 그게 이런- 포인트였어요. 한 번에 4위 하고 나서 그 후에는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세요? 저희는 제대로 들어갔죠. 음악 사운드 다 바꿔라. 회사한테 회사한테. 야 이렇게 네. 우리는 왜 이런 거예요? 몰랐어요? 네, 이러면서 매니저한테 이런 거 왜 안 놔줘요? 왜 안 알려줬어요? 다들 마마처럼 준비했는데 우리만 지금 음악 방송이잖아요. 이렇게 했던 것 몰라서 같아요. 매니저 아마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쓰기 그쵸? 시작했어요. 왜냐면 킹덤 무대의 그 편곡비, 안무비, 의상비 이런 거를 이제 다 각자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팀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좀 그렇게 큰 사이즈로 가려고 하진 않았지만 점점 욕심이 과해지면서 의상도 막 제작하고 약간 뮤직비디오처럼. 진짜 시상식처럼 저희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저희 마지막 무대, 파이널 무대 보잖아요. 마마예요. 마마로 끝이 납니다. 다들 예. 그렇게. 예. 또 제가 박보험 언니랑 같이 듀엣을 했었거든요. 어. 사실 오마이걸 메인 보컬이 승희랑 저랑 둘이에요. 전 당연히 승희가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뭔가 지르는 노래나 뭔가 그런 파트는 다 승희가 했었었고 그래서 저는 약간 보컬적으로 자존감이 그래도 조금 낮아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아. 근데 딱 멤버들이 전부 다 언니가 해야지. 언니 노래 잘하잖아. 약간 이렇게 저한테 또 이렇게 해준 거예요, 멤버들이. 열심히 해야지 해가지고 보미 언니랑 진짜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노래 연습하고 했는데 진짜 많이 배웠고 연습하면서 진짜 그 있잖아요. 이 우리 팀을 절대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완전. 어. 그래서 사실은 좋은 스트레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무대는 좀 아쉬웠긴 했어요. 너무 떨리고 너무 잘하고 싶어 떨리는 거예요. 너무 떨리는 것도 내가 이거 신경 써서 떨리는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신경 안 쓰면 하나도 안 떨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아쉽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때 기억이 또 약간 남아있고 피에스타 가면 어떤 컨셉 가면 좋겠어요? 퀸덤 네. 선배님이니까? 저는 피에스타만이 가지고 있는 고급진 성숙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약간 짠내 같은 느낌? 네. 근데 약간 보컬적으로는 선배님들 목소리 톤 자체가 되게 청량하신 보컬 톤이 또 민지 많으시잖아요. 씨. 그쵸? 아. 청량한 성숙함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요즘은 약간 좀 시크한 느낌을 맞아요. 더 많이 하잖아요. 약간 징 박혀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막 약간 알죠? 멋진 거 그 많이 멋진 거 많이 하잖아요. 약간 여정사 같은 그렇죠. 느낌도 막 있고 막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약간 피에스타 선배님들만의 매력은 그 라인에서 오는 예쁨도 있지만 보컬이나 그 음악적 색깔에서는 되게 에너제틱한 그래서 그걸 섞으면 되게 너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피디님 저희가 청량한 성숙함 보여주겠습니다. 피디님. 유튜브 찾아보니까 버브팝 맞아요. 그 커버 영상 700만 뷰 넘었어요. 그거 700만 뷰 넘었어요? 건전한 버브팝이라고 네, 맞아요. 많이 해요.
맞아요. 제가 그게 어떤 영상이냐면요. 제가 WN 들어올 때 버블팝을 추고 붙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월말 평가 때 데뷔하기 직전에 이렇게 월말 평가에 또 한 번 더 했었거든요. 그때 찍었던 영상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데뷔하고 그 영상을 푼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너튜브에 올라오게 돼서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게 돼가지고 점점 오르더니 700만 뷰까지 된 거죠. 너무 귀여워요. 오늘 보니까 이거 어머머머 나도 모르게 입꼬리 이렇게 올라가요. 진짜요? 저 그때 진짜 섹시한 줄 알고 했거든요, 제가. 아, 저 20대 초반에는 약간 섹시병이 있었어요. 지금 하면은 아, 지금?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요? 지금 해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진짜로 나는 현아 선배님처럼 진짜 너무 섹시하다라고 생각하고 골반을 많이 흔들었었는데 영상을 보고 깨달았어요, 저도. 아, 안 되는 거구나. 아, 오케이. 근데 귀여웠었어요. 다른 사람도 이런 느낌 못 낼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귀여워요. 댓글 다 보죠. 진짜요? 저 댓글 보는 거 좋아해요. 지금 최근 건 못 봤는데 옛날 거는 많이 봤어요. 샤워 버블 깨끗하게 하자는 캠핑 송 같아요. 아 버블이니까. 버블 팝이니까. 여기 한번 봐요. 공익 광고도 이렇게 건전하지 못할 줄. 일반인이었으면 진심 같은 면접장은 피하고 싶다. 이 정도면 순한 맛을 넘어선 유기농인데. 유기농. 유기농. 현아는 버블빵, 효정은 비눗방울 톡톡. 약간 뭔가 깨끗하게 샤워 네. 된 느낌인 것 같아요. 아, 현아 선배님은 섹시, 효정은 섹시라고. 섹시. 근데 귀여워. 아세요? 상견례 프리패스상? 데뷔 초 때 제가 많이 들었는데 상견례 프리패스상이라고. 응. 결혼하기 전에 이제 양가 부모님이랑 가족들이 만나서 상견례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나는 프리패스다. 그렇게 해서 상견례 프리패스상. 그래서 요즘엔 상견례 빠꾸상도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프리패스. 그냥 평생 며느상. 네. 며느상 같은 느낌? 맞아요. 내가 시어머님이었으면 오케이. 진짜요? 빨리 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아. 진짜네. 그 요즘도 보는 기사 하나 있는데 네. 그 7평 원룸에서 네. 지금 24평 아파트 이사 가잖아요. 네. 오,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오마이걸 숙소 생활을 저희가 5년 정도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첫 자취를 그때 당시에 이제 돈이 거의 없었어가지고 첫 자취를 오피스텔 7평 원룸에 살았는데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침대랑 그냥 주방이랑 붙어 있어요. 그냥 그 정도로 되게 좁은 곳이었는데 너무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돈도 모았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일이 들어오는 게 있으면 너무 감사하니까 열심히 진짜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막 사치 있게 쓰지 않으려고 좀 노력했고 지금 이제 아파트 전세로 24평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전세긴 하지만 축하드려요. 재테크는 해요? 재테크 거의 안 하는데 그냥 모으기만 합니다. 조금 주식 조금 하는데 좋지 않아요 지금. 마이너스라서 네 지금 슬퍼요. 먼저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와 이번에 노래 나왔습니다. 노래 나왔어요. 네 목소리 너무 예뻐요. 진짜요? 그리고 약간 뭔가 소름 돋는 느낌이 있어요. 옛날 하창 시절 맞아요. 그 뮤직비디오 그렇게 맞아요. 찍었잖아요. 제 과거 이제 밴드부 시절 효정이한테 해주는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봤습니다. 앨범 이름은 퍼플 노트. 그 옛날에 밴드 이름이 맞죠? 맞아요. 약간 좀 알아봐왔죠. 진짜 멋진 언니. 원래 꿈이 밴드였어요? 원래 꿈은 그냥 가수였는데 그 무대를 할 데가 없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이제 밴드부로 들어간 거죠. 노래를 할 공간을 찾기 위해. 그래서 그때 당시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앨범 작업을 하면서 나의 가장 청춘이었던 시간은 언제였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제로 처음에는 퍼플노트라는 제목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었고 제목은 바뀌었지만 앨범 이름으로 이제 퍼플노트를 넣게 됐죠. 네. 그때는 몇 살이죠? 18살? 17살? 고등학교 때. 네네. 그러면 연습생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저 18부터 했어요. 18부터 했는데 약간 연습생을 제가 큰 회사부터 시작을 안 했고 학원가라고 해가지고 연습생 데뷔하기 전에도 학원이 있는 거. 네네. 거기서. 네, 그런 학원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조그만 엔터테인먼트에서 약간 레슨도 없는 그럼 뭐 해요 거기서? 그냥 연습실만 이제 혼자 알아서 연습. 네, 알아서 연습하게만 해주는데 월말 평가는 계속 봐주세요. 그러니까 체크는 해주지만 레슨을 시켜주지는 않는 그런 회사에 있었습니다.
아, 그럼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죠? 돈은 안 내고. 아, 그럼 다행이다. 네. 근데 돈 내는 데도 있어요. 근데 진짜 나쁜 애들 있어요. 나쁜 그래서- 회사 많아요. 네, 조심하세요. 주변에 이제 연습생 했던 친구들 많았으니까 얘기 들어보면은 좀 사기당한 친구들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심하세요. 어. 그 노래는 언제부터 했었어요? 노래는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9살부터? 제가 의왕시 소년소년 합창단 출신이에요. 제가 동요를 많이 불렀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동요 부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합창단을 보낸 거죠. 50명 정도 있는 그런 합창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일 환하게 웃으면서 중창단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꿰차는 과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나는 가수를 해야 되나? 그때 아기 때 딱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약간 무대 체질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딱 고등학교 때 동대문에 무대 있었던 거 알아요? 아, 그 두타하고 거기 네, 밀리오네. 밀레오레 언니 맞아요. 거기 앞에서 그냥 올라오세요 해가지고 춤추는 거 있었어요. 거기에 저는 올라왔어요, 계속. 근데 거기서 한 5명까지 이제 최종으로 이제 뽑아요. 춤 이제 개인 춤 다 추고 나서 마지막 이제 5명 정도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5명에서 춤 대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MC분이 항상 1등은 못했고 한 5등 정도? 그래도 마지막 네. 남았어요. 마지막까지는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네. 거기서 항상 춤추고 동대문 가가지고 춤추고 근데 한 번도 캐스팅을 못 받았어요 거기서 그냥 악구장 가야 되나 봐요. 압구정 약간 좀 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회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회사는 제가 이제 21살 때 이제 솔직히 늦잖아요 언니 21살이면 걸그룹으로 데뷔하기 21살? 아, 나는 24살이었어. 그랬구나 말을 잘못했다 그래서 제가 오디션 보러 갔을 때 다 나이 때문에 잘리고 좀 그랬었어요 20살 전만 뽑는다 나는 우리는 20살 이후 안 뽑는다 막 이런 회사들 오디션을 제가 많이 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진짜 안 되는구나 마지막 기회구나 싶어가지고 연합 오디션이라고 있는 거예요 언니 우리나라에 있는 전 회사가 다 오디션을 개최하는 데 와요 그 신인 개발팀이 그러면은 거기에서 춤을 추고 다 캐스팅이 되면 거기 회사에 이제 2차 오디션을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연합 오디션이 있었어요 마지막 기회로 그걸 하자 여기서 캐스팅이 한 군데도 안 되면 난 가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갔다가 거기서 제가 9군데인가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WM 이 회사를 제일 오고 싶어 했던 회사인데 딱 있는 거예요 바로 들어왔죠 그 회사 원래 누구 있었죠? 비욘에이포 선배님들 회사였었어요 그러면 딱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어서 그때 너무 기뻐. 맞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9개 회사를 붙었는데 2차 오디션을 보러 간 회사가 딱 2군데밖에 없었어요. 큐브 엔터테인먼트랑 WM이랑 아니 3군데다 플레디스까지 3군데만 봤었는데 WM에서는 바로 데뷔를 시켜주겠다 당장. 너는 데뷔 멤버야. 이렇게 저를 꼬드겼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있었어요? 들어가서 제가 거의 10개월 정도 있고 바로 데뷔를 하긴 했었어요. 바로 시켜주는 거죠. 맞아요. 그럼 멤버들 보니까 팀마다 다 이 팀이랑 이 멤버 다 팔자가 잘 맞아서 결혼 같은 거 맞아요. 인연이 있어서 맞아요. 어떻게든 만나게 돼 있어요. 진짜 가족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쵸 멤버들? 맞아요. 근데 상 먼저 축하드려요. 2025년 DJ상 받았어요. 맞아요. 저도 근데 그럴 줄 몰랐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운도 실력이에요. 거기는 맨날 가요? 아니면 뭐 녹음도 있고 뭐 라이브도 있고 이렇게? 녹음도 있고 주 4일 생방이에요. 8시부터 10시까지 생방 저녁에? 네, 평일 4일 무조건 생방이에요. 그럼 팬들은 항상 뭐 출근길 뭐 이렇게 맞아요. 기다리고. 앞에 그 스튜디오가 있어서 이렇게 밖에서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앞에서 이렇게 계세요. 제가 이렇게 막 말하고 있으면 여기 앞에서 이렇게. 같이 출근해주는 그쵸. 느낌이잖아요. 퇴근하고 항상 오세요. 일 끝나고 오시면 저는 출근하니까 이제 같이. 나중에 꿈은? 만약에 나중에 꿈, 연예계 생활을 오래 하는 게 꿈이라서 그냥 저는 반짝반짝 이렇게 한 번 쫙 잘 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오래 이렇게 활동하는 연예인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노래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니까 이렇게 나의 작은 청춘에게 한 것처럼 이렇게 음악 생활도 제가 꿈을 잃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데뷔했을 때만큼 언니가 말한 것처럼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점점.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현실에 부딪히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하는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가수를 하고 싶습니다. 항상 응원해요. 고마워요. 끝났어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효정이었고요. 제가 또 차오루 언니랑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혹시 보시고 저 보고 싶은 분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다 찾아보겠습니다. 나중에 꼭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